제가 너무 현대 얘기만 해서 마지막으로 기아 얘기 좀 여쭤볼게요. 더 단기적인 시각 또는 내년 상반기, 내년 하반기까지 봤을 때는 기아가 조금 더 아웃퍼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ROE, PBR 관점에서 기아가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올해 이미 자본 효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대는 이제 투자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수소차도 투자를 하고 있고, 제네시스도 이제 차량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플래그십 스토어도 사실 이제 수십억씩 들어가고 이제 몇 개 지어야 되는 거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100% 에너지를 지금 보여줘야 돼요. 자동차 산업에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모빌리티 산업에 투자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둘의 차이를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조금 더 함축적인 단순한 정의를 해보면은 이제 이동 수단의 변화에 투자하라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최근에 이제 디지털 전환 도입이 굉장히 가속화가 되고 네. 있습니다. 빅테크 업체들이 운영 체제라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네. 일부 자동차 회사들은 이미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라는 네. 이제 운영 체제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고요. 빅테크 업체들이 이제 이 OS 진영으로 치고 들어오게 되면서 와. 완전히 게임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네. 자동차가 컴퓨터가 된 거죠. 이제.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근데 자동차. 사실 컴퓨터는 고장이 잘 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걱정은 자율주행 같은 게 이제 운행이 되면서 뭐 그럴 일이 거의 없지만 혹시 컴퓨터처럼 자주 다운이 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 않냐? 또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컴퓨터가 다운되는 것도 이제 윈도우라는 뭐 OS 하에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오다 보니까는 사용하다 보니까는 이제 버그가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OS부터 모든 것을 다 소프트웨어를 다 수직 계열화를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남의 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버그를 내지 않기 네. 위해서. 와. 예전에 그런 농담이 있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 편한 이유는 버그 나면 그냥 껐다 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이게 껐다 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테슬라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테슬라 요번에. 같은 경우에는 완전 자율주행을이라는 단어를 사실 거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레벨 2 기능이 굉장히 고도화된 상태까지 가져가겠다라는 이제 그 타겟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차의 이 자율주행 기능도 최근에는 가끔 이용을 하게 되는데 테슬라랑 비교를 해보면 어느 부분은 굉장히 많이 따라왔다라는 생각을 해요. 뭐 B4의 네, 차를 타보고 그러면 연구원님 보시기에 지금 이 테슬라와 다른 업체들의 이 차이 간극은 어느 정도 좁혀졌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근데 이거는 네. 사실 좁혀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 말씀하신 뭐 독일 업체들이든 한국 업체들이든 기사라 아직까지는 그러면 바로 독일 뭐 업체.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부품 수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적고 자신들이 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혼자 하고. 네, 아까도 지적해주신 그 버그 현상들이 잘 없는데 네. 일반 전통 자동차 회사들이 하는 거는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 테슬라와 격차는 이 정도 난 상태에서. 현대자동차 얘기 좀 여쭤볼게요. UAM 날아다니는 것도 얘기도 하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인수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현대차 기업 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치나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상당히 임팩트 있는 비즈니스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UAM 같은 경우에는 비행 기체를 만드는 게 아니고 서비스 산업입니다. UAM을 모르는 분들도 꽤 있고 저도 잘 그렇죠. 예, 그 네. 날아다니는 커다란 드론이죠. 예, 그래서 네. 얼반 아니죠. 얼반 에어 모빌리티의 이제 약자고요. 예. 이제 네. 도심 항공 모빌리티고 네. 이 기체들의 특징은 수직 이착륙을 합니다. 도심지 안에서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항공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1년에 10억 톤 정도 이산화탄소 네. 배출량을 내뿜고 전 세계에서 한 3% 정도 비중을 차지를 합니다. 네. 자동차가 10 정도 하고요. 네. 자동차는 이미 전동화가 시작이 됐는데 비행기, 그러니까 항공 산업도 전동화가 시작이 되려고 했는데 네. 비행기 기체 만드는 회사들이 있죠. 보잉 에어버스가 이제 대표적인 거고 보잉 747기가 자동차에 비해서 부품 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면 변화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네. 자동차 일반적으로 3만 개인데 지금 2만 개를 줄였고요. 보잉 747기 650만 개입니다. 와. 줄이는 것 자체가 엄청나네요. 일이에요, 사실. 네. 기체이기 때문에 이제 인증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걸 고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게 태어나야 돼요. 자동차 산업도 그랬죠. 네. 새롭게 태어났죠, 테슬라가.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판도가 바뀐 거고요. 네. 그러니까 보잉을 전기로 바꾸는 게 아니라 굉장히 새로운 어렵습니다. 게 나와야 네. 된다. 그럼 쉽게 말하면 이 UAM이 비행기계의 테슬라라고 말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아직은 항공 산업계의 이제 네. 전기차라고 오,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실제로 이제 전기 동력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모빌리티가 저희가 이제 수속으로 자동차만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운송수단의 수소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모빌리티라는 개념에서 수소의 역할은 어느 정도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의 특징이라는 게 주행거리가 굉장히 긴 차량이 나오거든요. 궁극적으로 이제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이잖아요. 그래서 B2B 시장에 사용되는 대형 트럭에 이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이 의미 있는 이제 연료원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게 사실 그렇다고는 다들 생각은 하지만 이게 언제부터 그럼 그렇게 바뀔 거냐. 그리고 트럭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선 사실 국토가 땅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네. 미국 같은 곳에서는 많이 수소 트럭이 사용이 되겠지만 네. 한국에서도 과연 많이 쓰일까라는 거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어요. 현대차가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 1,500대 정도를 스위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유럽에다가 3년에 네. 걸쳐서 수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 2023년 이후에 나오는 차종은 이제 이름이 일단은 뭐 바뀔지 모르는 넵튠이라고 지어 있거든요. 네. 그 차종부터는 거의 이제 1,000km에 달하는 주행 거리를 이제 확보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지금 현대차가 근데 그 수소를 화물 트럭만 하는 게 아니고 UAM이랑 같이 할 거예요. UAM의 이제 이착륙장을 버티포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하나의 수소 충전소가 될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현대차는 사실 거점을 여러 개 이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차종들이나 비클들이 이제 활용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자동차주는 언제쯤 치고 나갈까요?라는 질문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네, 가장 중요한. 직설적이고 이걸 처음에 여쭤봤어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시점은 4분기 정도로 보고 있고요. 올해 4분기요? 네, 그 배경은 생산 차질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공급이 상대적으로 좀 원활해지는 네. 정도의 차이는 알 수는 없는데 제가 접하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은 이제 11월 정도부터는 이제 생산이 조금 더 원활해지는 이제 그런 시점일 것 같고요. 이제 이게 하나가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전기차에서의 현대차의 방향성. 지금 현대차 그룹이 테슬라를 제외하고 폭스바겐이 있고 그 다음으로 전기차를 판매를 많이 하는 회사거든요. 전 네. 세계적으로 봤을 때요. 이 순위가 유지가 되어야 돼요. 밑에서는 정말로 빠르게 다들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 리더십을 가져가야 돼요. 규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지 생산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너무 현대 얘기만 해서 마지막으로 기아 얘기 좀 여쭤볼게요. 네. 기아는 어떻게 보십니까? 더 단기적인 시각 또는 내년 상반기, 내년 하반기까지 봤을 때는 기아가 조금 더 아웃퍼폼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웃퍼폼이라는 건 주가가 더 많이 갈 것 같다라는 네, 거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매트릭스 제가 보고 있는 ROE, PBR 관점에서 기아가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미 자본 효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대는 이제 투자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수소차도 투자를 하고 있고 제네시스도 이제 차량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플래그십 스토어도 사실 이제 수십억씩 들어갖고 네. 이제 몇 개 지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브랜드 마케팅도 해야 되는 거고 비용이 들어갈 게 많거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100% 에너지를 지금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수소차 브랜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프리미엄 브랜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모든 에너지를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올해 내년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어보는 건 모든 걸 답을 하시는 그러게요. 정말 나중에 지금 정말 모빌리티 특집을 한번 마련해서 이거 1시간으로 안 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세상 바뀔 때마다 모셔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